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 이제 말하는 그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방송 시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앞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매주 월요일, 금요일 특별히 일정이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8시 반에서 9시 40분에 출발 증시 개장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2부 타임인 9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세컨드 찬스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본방도 가능하신 분들은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다녀온 이후에 그 영상을 항상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단은 삼성전기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FCBGA라고 하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기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14일에 삼성전기의 부산 사업장 방문 취재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매체의 기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형태, 또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 이런 시간을 아마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말간 제가 이제 방송 자료 찾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기사가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기가 엠바고 형태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주말간에 보도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우선 삼성전기의 부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 규모가 70만 3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지금 설비 가동률이 100%, 통상 우리가 가동률, 공장 가동률 이야기하는데 사실 100%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설비 가동률이 100%를 유지할 정도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아마 알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부산 사업장에 취재 기자들을 모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부산 사업장에서는 고성능 PC 쪽이나 서버용, 통신용, 전장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는 FCBGA라고 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삼성전기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FCBGA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을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만들 거야 라는 뭐 일종의 자신감 이런 걸 또 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FCBGA를 만들기 위한 공정 과정은 총 17개의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되었는데 가공, 검사, 회로, 도금 보니까 앞단에 그러니까 전공정이 아니라 검사단에 있는 후공정 과정을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이제 공개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후공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공개가 돼도 괜찮다. 또는 이쪽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공개가 돼도 크게 무언가 제품 생산, 보안 이런 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한다라고 공시한 금액을 보시면은 대략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많은 금액을 전부 다 FCBGA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기존의 FP10이라고 해서 역시나 그 인쇄 회로 기판을 양산하던 라인이 있었는데 이 라인을 갈아엎으면서 여기에도 지금 FC BGA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기가 중요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사업적 포인트가 이 FC BGA가 된다. 이거를 앞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일부 수익성은 가지고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씩 떨어지는 게 확연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는 새로운 아이템, 먹거리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FC BGA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도 좀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진 뚜렷하게 어느 업체가 삼성 쪽에 FC BGA와 관련돼서 장비를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없는데 언론사 나온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 내용을 취합해 보았을 때는 대략 인텍플러스나 바이옵트로, 비아트론, STI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삼성전기 쪽에 FC BGA와 관련돼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혹시 이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셨다 하면은 향후에 그와 관련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일부 수주 공시가 나올 경우에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면세 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2014년부터 해서 600달러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면세 한도를 기존의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7월 21일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제 개편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요 세제 개편안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면세 한도 같은 경우에 주변국들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이 766달러, 일본이 1821달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좀 낮게 어떻게 보면은 좀 면세 한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 일자가 7월 18일인데요. 이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기업들 주가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긍정적 이슈에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 이슈에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호재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시장이 좀 꿈틀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은 이런 쪽에서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면세점 업체들만 놓고 볼 때는 600달러에서 800달러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0%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한 명의 사람이 면세점에 가가지고 세제 혜택 때문에 그동안에는 600달러 정도 규모까지만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그거를 800달러까지 조정해 주니까 당연히 소비에 대한 여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들 대부분 다 아까워하는데 면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면세 한도를 올려주는 부분들은 업계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호텔 신라나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세계 기업 다 잘 보시면 실적은 나름대로 견고한 편입니다. 여행업계나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직격탄을 받으면서 마이너스를 지금 상당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면세점 업체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아지는 업계 환경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통신 3사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증권가 중심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아마 이번 주에 많은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건데 통신사들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는 것들이고요. 비용이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통상 통신 3사는 서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5G와 관련된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언가 서로 간에 가입자를 서로 빼고 뺏는 이런 출혈 경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비용 통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각 기업별로 보시면은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이 4,500억, KT가 영업이익이 5,000억,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인 것 같은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에 시장 상황과 비슷합니다. 시장이 빠진 만큼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은 세 개 통신사가 약간 다르긴 한데 밸류 측면에서 볼 때 매력적인 기업은 LG유플러스입니다. PER이 7.2배예요. KT가 7.5배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꼈는데도 아직도 밸류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KT나 LG유플러스를 매수해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 통신사들은 이익이 높은 만큼 상당히 고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을 매수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무언가 이슈 때문에 매수한다거나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고배당, 그 다음에 안정된 수익성 이런 걸 기반으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주식에 좀 투자하겠다. 그래서 배당이라 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주들은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경기 방어주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지금처럼 좋거나 또는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화기를 안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쓰는 게 전화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덜 타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방어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통신사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통신주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사들 지금 투자할 때 하반기에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지금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소비자들로부터. 그래서 좀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를 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8월 달부터 SK텔레콤이 5G 중간 요금제. 그러니까 중간 요금제는 기존에 상위 레벨의 가격대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밑에 단계 그리고 그 밑에 단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가격을 좀 낮춘 가격 상품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중저가 가격대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5G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의 증가 추세랑 중간 요금제 출시라고 하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상존하는 게 2022년도 하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증거사 중심으로는 실적은 그래도 견조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가의 제품이든 뭐 저가의 제품이든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상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만 놓고 볼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 여지는 없다. 다만 성장률 또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적을 좀 보실 때는 그러한 점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규 방송에서는 방송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브리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코멘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제 방송을 다녀온 이후에 지금처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추가로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꾸준히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